안녕하세요. 소유나리 뮤지컬 배우 박소연입니다. 색다른 시선으로 뮤지컬을 바라보는 시간, 뮤지컬 속 등장인물들의 성격적 특징을 알아봄으로써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손승현 선생님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 정신과의 손승현입니다. 우선 우리의 그 주인공인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살펴보기 전에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를 저는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뮤지컬 모차르트에서는 늘 모차르트의 내면의 갈등이 그려지고 성인 모차르트, 본인의 아이 모차르트 사이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뮤지컬에서는 연극적 장치로 아마데라고 불리는 어린 모차르트가 실제로 등장을 해요. 저는 모차르트에게 이런 갈등이 존재를 하는 이유가 모차르트 안에 아버지의 그림자가 굉장히 깊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들의 성공에 한 번도 박수쳐주지 않았던 결국은 쓸쓸한 말년을 맞이하고 모차르트 역시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연 배우님은 아버지랑 사이는 좀 어떠세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버지 굉장히 사랑하고요. 아버지가 소연아리 구독자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너무 다양한 형편들이 있어서 사실 이거다 저거다 하는 답이 있기도 힘들고요. 네. 어떤 가정은 참 쉽지만 또 어떤 가정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게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자식이 부모와 떨어져서 경제적 또 정신적 정서적까지 독립을 이루는 시기가 순차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정신과에서는 어떻게 이걸 나누시나요? 일단 이전 시간 레베카에서 나왔던 개념이기도 한데요. 만 3세경쯤 해서 분리개별화가 먼저 쌓이는 게 주춧돌로 중요하죠. 청소년기도 되게 중요하죠. 이때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깨닫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의 독립성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서 이때를 제2의 분리개별화 시기라고도 합니다. 2의 분리개별화. 이후 성인이 돼서는 독립의 시기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얼마나 자신을 잘 알고 얼마나 자기결정권이 있느냐, 이 과정에서 그거를 돌아보는 거는 중요하겠죠. 사람마다 자신의 뿌리인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시기는 다 다르지만 부모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쌍방의 진통을 겪는 일이잖아요.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모습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로서 아이의 독립을 바라보는 태도와 마음가짐, 어떤 모습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부모님은 내가 이 아이를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뒤에서 밀어주는 입장이다 라는 걸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은 아이가 정할 수도 있는 거죠. 키를 잡는 게 아니라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렇죠. 200년 전 사람 레오폴드, 그때나 지금이나 참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힘든 건 마찬가지, 그죠? 나쁜 마음으로 레오폴드 아저씨가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다. 모차르트 일대기에서 거론될 때 고구마 100개 먹은 아버지상, 넌 내 옆에 있어야 안전해, 넌 내 말을 들어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사실은 레오폴드도 당대에 굉장히 곡을 잘 쓰던 작곡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더 그랬을까요? 아들을 키우면서 분명히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나 나보다도 더 뛰어나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아들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끼고 있으려고 그랬을까요? 본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아들에게 물려주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세상을 굉장히 위험한 곳이야, 이게 인정받기는 정말 어려운 곳이야, 좀만 실패해도 재기하기는 어려워, 이렇게 상당히 조금 위협스럽게 보신 게 아닌가.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이를 나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우를 해라라는 것이 요즘 시대의 교육의 방향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녀에게 너무나 강압적인 아버지예요, 레오폴드. 좋은 교육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런 자녀들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굉장히 실전적인 질문이에요. 네. 내 편을 일단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내 편. 부모 자녀 사이에서 자녀가 뭔가 주도권을 잡고 먼저 해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소통과 공감 그 이전에 그런 판을 짜기조차 어려워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는 자녀분들을 그렇죠. 많이 봤어요. 네, 그분 판을 짜야 된다는 걸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얘기 좀 해봐요 이러면은 요놈 새끼 들어가서 공부나 해,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친구나 선생님, 아는 형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대화가 좀 된다 이러는 사람들과 먼저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느낀다면 정말 그것만큼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들, 내 편을 그렇죠. 만들어서 소통하고 공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렇죠? 강압적인 부모로부터 마음을 다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노하우,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다소 이렇게 좀 가부장적이시고 보수적이시고 좀 강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네, 그럴 때마다 저의 성장기에는 신앙에 의지하면서 이 일들을 이겨냈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 남편이네요. 저 여기에 목소리 변조 좀 넣어주세요. 네, 크리스천 당 모양입니다. 요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소통과 공감이 아닌가 합니다. 레오폴드 아저씨가 정말 이걸 너무 못해요. 아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소통은 훈련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레오폴드 아저씨처럼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소통이 너무 안 돼서 주변과 관계가 힘들다.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오히려 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기도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죠. 네. 훈련이 안 돼서. 톤 닥터님께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시키세요? 어떻게 노력해야 그게 개선이 된다? 일단은 단순한 거부터 말씀을 드려요. 3번 말하고 싶은 거 한 번으로 줄여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너무 단순한 답 같지만은 사실 이것도 시도해보면은 만만치가 않은 거거든요. 뭔가 좋은 의도긴 해요. 챙겨주고 싶고 뭔가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라도 말을 하면 이게 소통은 저 멀리 사라지고 이게 그냥 훈계가 되는 거예요. 말을 줄이는 게 일단은 첫 번째.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말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바른 질문을 하는 게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 바른 질문이라고 하는데 질문에도 요령이 있거든요. 자신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들 있잖아요. 내 말이 맞아 틀렸어. 답정러. 네, 맞아요. 그거예요. 네네네. 편하게 웃으시면서 저는 참 민주적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서 대화하시는 거 따라가다 보면은 세상에 난가 보네. 네. 라떼 여러 번 타시고 내 말이 맞니 틀리니 이러시면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거 불만 있었니? 이런 거 물어보시면서 웃으면서. 내가 무섭니? 이러시고 너무 무서워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질문을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성장은 평생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모차르트 부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지만 우리들은 타산지석을 삼아서 소통하고 공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